이른봄 하얗게 꽃이 피었던 매실인데요. 이렇게 열매가 지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열매가 참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여기 주렁주렁 달려 있고, 이 매실은 한 6월 20일 전후로 수확을 하면 됩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많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면서 가지 정리를 좀 해주면 매실은 또 내년에도 잘 자라는데요. 아주 탐스러운 열매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매실나무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애기 송엽국들인데요. 여러 가지 색을 심었는데 이렇게 노란색과 약간 진분홍색 이렇게 두 가지가 피었습니다. 이 애기 송엽국도 월동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에 심어 놓으면 잘 번지고 예쁘게 꽃이 이렇게 핍니다. 얘는 해가 있을 때는 활짝 펴지고 해가 없으면 오므라드는 그런 꽃인데 오늘 조금 흐려서 약간 오므라져 있습니다. 해가 반짝 나면 더 활짝 펴서 예쁜 모습이 되는데요. 이렇게 피어 있고, 그 옆쪽으로 수레국화들도, 요거는 1년생 수레국화들인데 꽃들이 많이 피기 시작했네요. 이 수레국화는 모양도 예쁘지만 이 색깔이 참 아주 매력적입니다. 파란색의 예쁜 수레국화이고 1년생이지만 이 자리에서 다년생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씨가 떨어져서 매년 잘 올라오는 수레국화입니다. 작약이 매일매일 피어나서 어제보다 더 훨씬 풍성한 모습이고요. 정말 예쁜 작약인데 이 아래쪽으로는 또 이렇게 또 진한 색깔의 그런 작약도 피어있네요. 그리고 클레마티스도 꽃이 계속 피어나서 화사한 모습이고요. 저희 정원에서 마지막으로 피는 알리움이 이제 피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피었던 알리움들은 잎이 이렇게 다시 들어가면서 휴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알리움 구근들은 여름 장마에 약하기 때문에 구근을 캐서 시원한 곳에 보관을 했다가 가을에 다시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알리움들은 이제 곧 캘 거고요. 요즘은 아주 클레마티스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서 정원이 아주 화사하고요. 자주색 클레마티스는 색이 참 멋진 색인데요. 이렇게 어제보다 더 많이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플록스는 봄에 좀 일찍 피는 종류라서 여름에 피는 플록스와 같이 심어 놓으면 이렇게 이 무렵부터 플록스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쁜 모습입니다. 월동 잘하고 잘 번져서 아주 매년 풍성하게 볼 수 있는 플록스입니다. 백두산 터리풀 또는 고사리 터리풀, 잎이 고사리를 닮아서 이 터리풀도 꽃이 참 매력적이네요. 이런 식으로 꽃이 피었습니다. 또 색다른 그런 모습의 터리풀인데요. 야생화의 한 종류로 월동도 잘하고 이렇게 예쁜 꽃이 피네요. 요즘은 봄꽃들이 아주 정원에서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수레국화, 수꾼 수레국화와 큰 등심붓꽃, 청매화붓꽃, 그 옆으로 소녀나리도 새송이가 모두 다 피었는데요. 이 소녀나리는 월동을 하고 다음 해에는 꽃송이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꽃이 필 텐데요. 아주 여린 모습의 그런 소녀나리입니다. 이쪽에도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고요. 여기 향달맞이, 분홍낫 달맞이가 한 송이 피기 시작했네요. 요거는 꽃이 피면 향도 좋아서 아주 보기가 좋은데요. 이쪽이 이제 황금낫 달맞이와 분홍낫 달맞이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지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면 아주 이것도 멋집니다. 아주 잘 번지고 월동 잘하는 그런 낫 달맞이 꽃입니다. 뒤쪽으로 애기 말발돌이라고 좀 작게 자라는 말발돌이인데요. 이렇게 하얀 꽃이 피기 시작했네요. 늘어지면서 크기 때문에 조금 높은 화분에 심어서 늘어뜨리면서 키워도 예쁜 그런 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애기 말발돌이인데요. 애기 말발돌이는 워낙에 잘 가지가 늘어지고 이 마디마다 다 뿌리가 나와서 옆으로 많이 번진 것을 제가 봄에 다 캐서 이렇게 화분에 모아서 심었는데요.
이렇게 화분에서 잘 자라고 꽃까지 피었네요. 이렇게 눕다란 화분에 심어서 지금은 아직 어려서 늘어지진 않지만 이게 옆으로 쭉쭉 늘어지면서 그렇게 꽃이 피면 아주 멋집니다. 이건 일반 말발돌이보다는 작게 크는 애기 말발돌이어서 또 그렇게 자그마하게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월동 잘하기 때문에 아마 이 화분째로도 월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레마티스 리버티가 활짝 피니까 원래 그 사진에 있던 그런 색깔이 나타나네요. 이렇게 가운데가 연하고 가장자리가 진한 모습인데요. 이것도 아주 예쁜 꽃입니다. 작년에 심어서 올해 처음 꽃이 피었습니다. 아주 작은 모종을 심었던 페추니아인데요. 그동안에 이렇게 포기를 늘려서 꽃이 많이 피어서 화사한 모습입니다. 매년 저는 두 가지 종류의 두 가지 색깔의 페추니아를 심는데요. 올해는 이 색과 이쪽에 보라색을 심었는데 이 보라색은 꽃도 굉장히 크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처음 심었을 때보다 포기가 더 훨씬 커졌는데 이게 점점 더 포기가 커지면서 이 화분 전체를 덮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볼 수 있는 페투니아인데요. 노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가을까지 예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색도 참 예쁘네요. 월동도 잘하고 꽃도 오래 피어서 아주 효자 노릇을 하는 그런 페랭이 꽃인데요. 페랭이 꽃들도 한두 송이씩 피기 시작했네요. 이런 페랭이 꽃, 그리고 이런 색깔. 아직 뭐 다른 꽃들은 피지 않았는데 꽃보구리들이 많이 올라와서 조만간 꽃이 예쁘게 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심었던 엔젤 페랭이인데요. 새로운 꽃보구리가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 색이 참 예쁩니다. 잎도 은색을 띠고 있어서 보기 좋고요. 그래서 이런 페랭이들은 월동도 잘하고 꽃도 예쁘게 오래 피기 때문에 정원에서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꽃입니다. 키우기도 너무 쉽고. 허브차로 마시는 캐모마일인데요. 이렇게 꽃이 예쁘게 폈네요. 그래서 작년에 씨가 떨어져서 그대로 월동을 하고 싹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꽃들이 예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따서 말려서 차로 마시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캐모마일인데요. 꽃도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이파리는 약간 코스모스처럼 그렇게 가느다란 잎인데요. 키도 무척 크고 키가 큰데도 별로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꽃이 폈네요. 정원에서 연못이 없어도 수반을 이용해서 수생식물을 몇 가지 키우면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볼 수 있고 또 색다른 정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희 정원에서는 몇 가지 수생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수생식물들은 노지 월동 흙에 심어져 있는 경우라면 또는 연못에 큰 연못에서 키우는 경우라면 노지 월동이 다 가능한 그런 꽃들이기는 한데 이렇게 작은 수반에 물을 넣어서 키울 경우에는 물이 얼어서 겨울을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얼지 않는 베란다에 보관을 했다가 봄에 이렇게 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겨울에 보관했다가 내어 놓은 수생식물들인데요. 요거는 미니 연꽃인데 지금 이파리들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씨로 싹을 틔운 건데요. 작년에 이파리만 올라오고 꽃은 안 피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이파리들이 올라왔고 올해는 꽃이 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붓꽃 종류 중에서 부채붓꽃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꽃이 한 송이 피었다가 졌는데 이렇게 꽃이 또 봉우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붓꽃 종류들 중에서도 수생식물처럼 키울 수 있는 그런 또 연못가에 이렇게 자라는 그런 붓꽃들이 있죠. 요 부채붓꽃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부채붓꽃을 이렇게 수반에 물을 담가서 또 색다르게 키워보려고 심었고요. 요거는 작년에도 키웠던 해오라비 사초인데 굉장히 잘 번지더라고요. 겨우내는 이제 베란다에 보관했다가 이파리를 싹 잘라서 작은 수반으로 옮겼습니다. 이파리가 나중에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해오라기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그런 사초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수반에 물을 넣어서 키우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꽃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비붓꽃이라고 하는 그런 꽃입니다. 이렇게 꽃을 보면 이렇게 여기 꿀벌들이 요 꽃
꿀벌들을 유인하는 허니가이드라고 하는데요. 요 제비붓꽃은 이렇게 허니가이드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꽃 한 송이가 피어 있고요. 이것도 노지 활동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수반에 넣어서 키울 경우에는 겨울에는 이제 베란다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또 색다르게 물속에 잠기게 이렇게 심어 보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거는 조름나물로 이것도 예쁜 꽃이 피는 수생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담가서 키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수련인데 수련도 참 꽃이 올해 예쁘게 핍니다. 작년에 저희 정원에서 보라색 수련이 너무 예쁘게 피었는데요. 다른 수생식물들은 베란다에서 활동을 잘 했는데 이 수련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뿌리가 좀 상해서 그걸 캐내고 이렇게 올해는 하얀 수련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꽃이 아주 잘 피고 보관만 잘하면 매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보관이 잘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하얀색 수련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연꽃인데요. 요거는 미니 연꽃이 아니라 일반 큰 연꽃인데 이렇게 지금 이파리들이 활동을 잘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요 수생식물들은 안쪽에 흙을 넣고 물을 넣어서 뿌리는 흙 속에 잠기게 키워야 하는 그런 수생식물들이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 이것도 여름에 그 보라색 꽃이 참 예쁜데요. 불의 옥잠이죠. 이 불의 옥잠은 흙이 필요 없고 그냥 물 위에 띄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수생식물입니다. 그래서 불의 옥잠의 그 연보라색 꽃이 참 예뻐서 올해 이것도 같이 보려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생식물들을 몇 가지 정원에서 키우면 또 색다른 정원의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서 좋은데요. 물론 연못이 있어서 연못에서 키울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이렇게 수반을 이용해서 키우면 충분히 그 수생식물들을 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몇 가지 꽃들을 제가 같이 심어 놓았는데요. 이 수생식물들이랑 같이 보기 위해서 여기에 심겨져 있는 꽃들은 다 물을 좋아하는 꽃들이라 여기에 이제 물을 많이 주고 물이 흘러도 잘 사는 그런 꽃들입니다. 수잔대 종류인데요. 흰색과 보라색과 빨간색의 수잔대입니다. 다 물을 좋아하고 물속에 잠겨서 다른 수생식물들처럼 그렇게 키워도 잘 자라는 그런 꽃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활동 잘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물매화. 이 물매화도 물을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에 같이 심어 주었고요. 요거는 분홍색 꽃이 예쁘게 피는 부처꽃인데요. 이것도 물을 좋아하는 꽃이라 이렇게 같이 심어 주었고 이 뒤쪽으로 몇 가지 붓꽃과 창포를 같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몇 가지 수생식물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또 색다른 그런 정원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수생식물들을 준비해 놓으면 여름에 아주 볼만하게 꽃이 피고 아주 예쁩니다. 꽃이 피었네요. 붓꽃들이 조금씩 다른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채붓꽃은 또 이렇게 바깥쪽으로 꽃잎이 이런 무늬가 있는 꽃잎이 있는데 이 무늬가 꿀벌들을 이쪽으로 유인을 해서 여기 암술이 있는데요. 암술과 수술이 이쪽으로 꿀벌들이 들어오게 해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허니가이드라고 하는 무늬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외화피가 있고 보통의 붓꽃은 이렇게 세 장의 외화피가 있고 또 암술과 수술이 있는 이런 4개 있고 또 내화피라고 해서 또 자그마하게 이파리가 있는데요. 이 부채붓꽃은 그런 내화피가 거의 퇴화되어서 거의 작게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언뜻 봐서는 내화피 3장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거의 조그맣게 바늘처럼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 부채붓꽃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색이 연한 보라색이 참 예쁜 그런 부채붓꽃입니다. 붓꽃이라서 이렇게 봉우리가 먹을 찍은 그런 붓 모양을 하고 있고요. 정원에 그늘진 곳도 이렇게 화사할 수가 있습니다. 꽃이 아니라 잎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런 호스타 종류들과 또 여러 가지 색깔의 휴케라들을 심어 놓으면 그늘이어도 꽃이 핀 거 이상으로 예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작게 자라는 호스타인 카비탄이라는 품종인데 약간 현관빛을 띠고 있어서 또 색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호스타이고요. 뒤쪽으로 여러 가지 색깔의 휴케라들이 이렇게 월동을 잘하고 올라왔습니다. 뒤쪽으로도 모두 휴케라들을 심어 놓았는데요. 휴케라와 호스타들, 그늘진 곳에는 꽃이 피는 그런 종류들은 아무래도 꽃이 예쁘게 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예쁘게 보이는 휴케라나 호스타들을 심어 놓으면 아주 그늘진 곳도 화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매화헐떡이인데요. 그 옆에는 외승마이고 이것들도 잎이 예뻐서 요 휴케라와 호스타와 같이 심어 놓았습니다. 얘네들도 그늘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아 심어 놓았는데요. 그래서 그늘이지만 아주 알록달록하게 예쁜 그런 모습입니다. 잎을 예쁘게 보는 휴케라이지만 휴케라도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지금 먼저 꽃대가 올라온 이 휴케라는 파리라는 품종의 그런 휴케라이네요. 작년 가을에 제가 여러 가지 휴케라들을 심었는데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고, 그 옆으로 이건 루비벨이라고 하는 휴케라인데요. 꽃이 루비처럼 빨갛게 아주 예쁘게 피는 그런 휴케라입니다. 이 루비벨도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잎도 예쁘게 보지만 또 이맘때 꽃대도 올라와서 꽃도 예쁘게 볼 수 있는 그런 휴케라입니다. 정원에 그늘이 져서 예쁜 꽃이 피기 어려운 곳이라도 이렇게 잎의 무늬가 아주 예쁜 호스타들과 또 잎이 색깔도 예쁜 다양하게 있는 휴케라들, 그리고 또 잎이 예쁜 야생화들, 이렇게 그늘에서 잘 크는 그런 꽃들을 심으면 그늘도 또 이렇게 아주 예쁘게 화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